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약 청정국 한반도를 향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최효린, 서현지입니다. 네, 첫 순서 발표는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서론, 북한의 보건의료 시스템의 배경, 국가주도용 보건의료 시스템 붕괴 결과, 마약 문제 해결 방안 제시,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반도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는 마약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대 마약 사범이 2년 사이 무려 50%가 증가를 했고, 북한의 경우에는 보건의료 시스템 붕괴 이후 마약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약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진화한다면 한반도의 균일한 평화와 건강한 통일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마약 문제 해결이 한반도에서는 우선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은 북한 보건의료 실태와 마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사회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북한의 의약품 중독에서 마약 문제 해결에로 한 걸음 더 다가서야 하며, 이러한 마약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했을 때 비로소 건강한 통일 한반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무엇 때문에 마약 생산과 밀거래에 빠져들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보건의료 시스템의 측면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보건의료 시스템의 구축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래 북한의 보건의료 정책을 살펴보시면 남북한 체제 경쟁에서 사회주의 우월성과 선진성의 지표로는 국가주도용 보건의료 시스템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정식 정부로 인정받기 전인 1946년 3월 20일 북조선 임시정부는 20개소 정강에서 북한 주민들의 건강을 각 개인이 아닌 국가가 직접 주도를 하겠다는 사회주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도입을 하였고, 남북한 체제 경쟁 상황에서 보았을 때는 이러한 북한의 국가주도용 보건 시스템이 사회주의 우월성의 지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970년 초반부터 북한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점차 쇠퇴해 갑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과 나란히 사회주의 체제를 고집해왔던 구소련과 동구권에 잇따른 붕괴가 일어납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에는 새로운 2대 세습체제가 유지되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안보 문제 등이 북한의 국내 정치적 변화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고단의 행군이라 불리는 극심한 경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북한 내 고난 행군이란 시작을 기점으로 국가 주도형 보건의료 시스템은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하부 시스템인 1차 의료기관 진료소부터 2차, 3차 의료기관까지 병원 내 환경은 굉장히 열악해지게 됩니다. 먼저 1차 의료기관 진료소의 모습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직접 북한에서 경험해온 진료소의 환경과 너무 비슷해가지고 가져와 보았는데요. 사진만 봐서는 그렇게 보건의료 상황이 열악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 속에는 적어도 2가지 이상의 보건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사진 속 침대를 보시면 침대는 나무로 만들어졌죠. 나무 위에는 쿠션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로 100%만 씌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딱딱한 침상은 오랜 시간 동안 누워있어 압박을 받게 되는 전신마비 환자나 모식 환자, 취약한 노인의 경우에는 욕창을 유발할 수 있어 굉장히 좋지 않은 침상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병실 내 환경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석회를 칠하여 하얀색이 되어야 할 벽이 실내 습기로 인하여 거무스름하게 변해 있습니다. 또한 침구에는 사이드 레일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는 입원 중인 환자에게는 낙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진 속 문제점을 찾아보았는데요. 북한의 하부 시스템이 어느 정도로 열악한지 간접적으로 보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차 의료기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차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에서 진단하기 어렵거나 또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방문하게 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2차 의료기관도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가지 의료 물품들이 소독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오던 많은 의료 물자들은 북한의 권한행군 시작과 함께 끊겼고, 이를 병원 내에서는 자체로 해결하기 위하여 물품 재사용을 통해 부족한 의료 물품 부족을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사기나 약솜, 붕대, 드레싱과 같은 정말 기본적인 의료 물품들도 재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만 보아도 2차 의료기관의 열악성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주도용 배급체제 중단입니다. 하부 시스템에서 상부 시스템으로 점차 올라가고 있지만 북한의 보건의료 환경은 좀처럼 나아지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994년 김일성 사망과 함께 시작된 북한의 권한행군 시기에는 많은 북한 주민들이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아사의 길로 내몰리게 됩니다. 또한 국가주도용 보건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병원 약국보다는 개인 약국과 약 판매 거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 처방으로만 가능한 제한 약제들도 북한 주민들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의 남용과 오용이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에는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뿐만은 아닙니다.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기능 상실과 의료물품 부족, 이어지는 배급체제 중단으로 인하여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계층 간 의료용 접근이 어려워졌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있는 특권층과 가진 것이 없는 서민층들은 분류되어 의료를 제공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주민들 스스로 통증 제어와 건강 회복을 위해 자가 진단과 자가 치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약물의 오용과 얌농은 생각하지 못한 채 마약에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외에도 지속적인 대북 제재로 인하여 의약품과 제약 원료 수입이 북한은 막히게 되었는데요. 북한 내에서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는 약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의료 물품 부족난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 많은 자원을 투자해 일으켜왔던 북한의 국가 주도용 보건 의료 시스템과 사회주의 우월성의 지표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북한 주민들의 건강 상해는 전반적으로 열악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서현재 학생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건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마치 도미노처럼 북한 주민들에게 연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 2차 의료기관의 열악함, 배급체계의 중단, 의료 접근 격차, 의약품 생산 제한과 같은 보건 시스템의 결함이 생긴다면 북한 주민들은 어디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마약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열악한 상황에 병원의 이용이 유명무실해지자 보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을 치료제로서 의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기보다는 마약을 가지고 자가 처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의약품 생산에 제한이 걸렸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렇게 마약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약이 과연 치료제로 쓰일 수 있을까요? 북한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마약 두 가지, 아편과 필로폰을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아편은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양귀비에서 채취되는 이완계 향정신성 마약입니다. 필로폰은 강한 각성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마약입니다. 이러한 향정신성 마약은 환청, 환각, 심혈관계 질환,
과다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등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마약이 사용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한반도 공동체로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통일을 바라는 청년들로서 우리는 통일 이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마약 문제에 대해서 3가지 해결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의료 시스템 지원, 대북 식량 지원, 마약 관련 교육 지원입니다. 북한 마약 문제가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에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마약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도미노처럼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보건의료 시스템 재구축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반도 공동체로서 함께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며 마약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문제로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건의료 시스템이 바로 선다면 마약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상황도 점차 줄어들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대북 식량 지원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시스템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영양 상태를 바로잡아야겠죠. 이 표를 보시면 UN 식량농업기구에서 발간한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영양 부족 상태의 성행을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단위로 영양 부족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타 국가에 비해 영양 결핍 상태가 월등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42%에 달하는 인구가 영양 결핍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신다면 인구수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1200만에 달하는 영양 결핍 인구입니다. 영양 상태를 회복시키고 나서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과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본질적으로 마약 관련 교육 지원이 들어가야겠죠. 북한에서는 마약에 대해서 판매자, 구매자뿐만이 아니라 행정관리인 법관에게마저도 마약에 대한 위험성이 인식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육 관련 지원이 필요한 것인데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안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마약 문제 그 자체보다는 의약품 중독 문제로서 접근하면서 교육을 지원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선 약물 오남용, 의약품 중독 문제로서의 교육을 지원하고 대북 지원 시 약물 오남용 관련 시설과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동시에 한국에서도 횡행하고 있는 마약 문제 해결 정책을 위해 함께 공동 연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건강 문제로서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것도 제안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이상향은 한순간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마치 계단을 오르듯 차츰차츰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건강과 평화를 그려야 그러한 미래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건강 공동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간의 협력과 전 세계적인 문제로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영양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더 구체적인 통일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북한의 보건의료 시스템의 배경부터 또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의 결과, 마약 문제 해결 방안 제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마약 청정국 한반도로 나아가길 우리는 희망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